자,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학적 평형의 예와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엮인데요. 이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이 받침대 A가 요 봉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하고 받침대 B가 요 봉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던 문제였고요. 일단 두 개를 구해야 되니까 식이 최소한 두 개 필요합니다.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식을 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추하고 봉하고 오른쪽에 있는 추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일단 접촉에 의한 힘이 이미 다 표시되어 있고요. 받침대 AB와 접촉되어 있죠. 네, 각각의 이제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이 각각의 질량 중심에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을 곱한 만큼 작용합니다. 그래서 봉에는 50N, 오른쪽 추에는 200N 이렇게 작용하죠. 만약에 왼쪽 추하고 오른쪽 추의 질량이 같았다면 대칭적이니까 총 무게를 2로 나눈 게 FA, FB가 될 텐데 지금 왼쪽 추하고 오른쪽 추가 비대칭이니까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써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회전하지도 않으니까 역학적 평형의 상태가 됩니다. 근데 약간의 요령이라고 하면 지금은 FA하고 FB를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회전 중심을 둘 중에 하나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FA가 작용하는 것과 FB가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최소한 돌림의 평형 쓸 때는 요 FA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돌림이 0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에서 간단하게 FB를 마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초록색 점을 회전 중심으로 하고 돌림의 평형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돌림의 방향이 250N만 작용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얘가 고정되어 있고 얘만 작용하면 FA만 작용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요. 50N만 작용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 200N만 작용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요. FB만 작용하면 안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FB에 의한 돌림은 0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돌림의 평형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부터 먼저 모아보면 250N이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임이죠. 팔의 길이가 0.6m가 되겠습니다. 0.6 곱하기 250.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임이 50N에 의한 돌림임이 있죠. 50N에 의한 돌림은 팔의 길이가 0.2m죠. 회전 중심에서 힘이 작용 전까지 거리 곱하기 50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시계 반대 방향 다 했고요. 시계 방향의 돌림이 모아보면 FA에 의한 돌림 시계 방향이죠. 팔의 길이가 0.4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200N에 의한 돌림임이 시계 방향의 돌림임이죠. 그래서 0.2 곱하기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식을 정리하면 FA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FA는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FA만 지금 모르죠. 300N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힘의 평형은 식이 간단하죠. 위로 작용하는 힘이 FA하고 FB고 아래로 작용하는 힘 중력 다 더하면은 500N이죠. 그래서 FA하고 FB를 다 더해서 500이 돼야 되니까 근데 FA는 300이니까 FB는 200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돌림의 평형과 힘의 평형으로 풀 수 있었던 역학적 평형 문제치고는 비교적 간단했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역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간혹 촉바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도르래하고 축바퀴가 있는데요. 실도 뭐 질량을 무시하고요. 질량을 모르는 A가 아래쪽으로 2m/s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B의 질량은 6kg으로 나와 있었고요. 이때 한 두 가지 정도를 물어봤었는데 하나는 A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A의 질량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요 실이 B를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요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1초 동안에 한 일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금 물어봤던 요 질문 때문에 좀 어려웠던 문제였는데요. 우선 A의 질량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잘 보면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합력이 0입니다. 그럼 얘도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요. 축바퀴도 일정한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럼 축바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도 0이고요. 그 다음 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니까 얘도 일정한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합력도 0입니다. 그러면 우선 얘가 쉽게 구해지겠네요. 장력이 얘가 중력이 60N이니까 장력도 60N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바퀴로 가서 축바퀴에서 반지름이 R인 곳에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60N이에요. 그럼 여기가 회전 중심이면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되죠. 근데 축바퀴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니까 돌림힘의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할 또 다른 돌림힘은 요 장력에 의한 돌림힘이 있겠습니다. 요 장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돌림힘이죠. 그러면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과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이 같으면 방향이 반대니까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 지금 상황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고식을 한번 써볼게요. 돌림의 평형. 그럼 일단 장력 T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왜 T를 구하느냐? 결국에 이 T를 구하게 되면 이 T가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MA 곱하기 10 하고 같겠죠. 그래서 MA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T를 구해보면 돌림의 평형식 세워보면 자,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3R 곱하기 T죠. 그리고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R 곱하기 60이죠. 그러면 T가 얼마인지 나옵니까? T는 20N이 나오고요. 요 T는 MA 곱하기 10하고 같죠? MA 곱하기 10. A의 작용은 중력하고 A의 작용은 장력이 같으니까 A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질량은 2kg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물어본 게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제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1초 동안 한 일이니까 60N이 1초 동안 한 일이죠.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얘의 속도를 구해서요. 얘가 1초 동안 몇 미터 갔는지를 구하면 60 곱하기 그 이동거리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구하려면 얘의 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얘의 속도는 2m/s인데 얘의 속도는 2m/s하고 똑같지 않겠죠. 그래서 속도를 구해야 되는 이제 좀 단점이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한 일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머리를 쓰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축바퀴의 운동 에너지가 바뀌지 않죠. 축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니까 축바퀴의 한 일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요 60N이 한 일은요. 60N은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요 장력인 20N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해요. 결국에 얘가 하려고 한 일은 얘가 하려고 한 일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돌리려고 한 방향은 반대고. 그렇기 때문에 1초 동안에 60N이 한 일은 결국에 1초 동안에 20N이 한 일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N이 한 일을 1초 동안 60N이 한 일을 20N이 한 일로 바꾸어서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나오는 게 일단 힘은 20N이죠.
그리고 20N이 작용하는 실이 1초에 몇 미터 이동했는지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요 실의 이동 속도는 2m/s로 나와 있죠. 이때 1초에 몇 미터 가겠어? 2m를 가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2에서 답이 40줄이 되었습니다. 요게 F고 요게 X가 되겠죠. 그래서 60N이 한 일을 20N이 한 일로 바꾸어 가지고 푸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B가 이동하는 속도를 구해 가지고 B가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는지를 구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닮음을 이용합니다. 축바퀴가요,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요만큼 돌아갔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 여기는 이만큼 가겠죠? 그러면 1초 동안에 요 바깥쪽 부분은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가느냐? 2미터를 가잖아요. 2m/s로 움직이니까. 그럼 이때 얘가 몇 미터 갔는지를 구하면 그게 이제 60N이 작용하는 부분이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두 부채꼴의 닮은비를 이용하면 됩니다. 닮았으니까. 그래서 비례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x 대 2m는 이게 호의 길이죠. 반지름에 비어가겠죠. 그럼 r 대 3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얘가 2m 가면 x는 얼마가 되느냐? x는 3분의 2m가 되죠. 1초 동안에 3분의 2m를 갔습니다. 그럼 얘를 뭐 60N이 한 일로 바로 구하면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60N 곱하기 3분의 2m 하면 결국에 답은 똑같이 40줄이 나오죠. 40줄이.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축바퀴하고 관련된 문제는 이딴 식의 문제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좀 푸는 요령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물체 무게중심과 물체의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내용으로 계속 나오니까 짚어는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문제로 내기가 힘들 것 같은 게 사실 딱 봐도 안전해 보이면 안정하고요, 불안정해 보이면 불안정합니다. 느낌으로 다 알아요.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왼쪽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왜냐면 얘가 더 잘 안 넘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따져보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도 이 무게 중심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에 의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돌림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돌림이 작용하는 범위가 이렇게 무게 중심이 요 회전 중심하고 이렇게 만날 때까지, 수선이 바닥으로 내린 수선이 딱 만날 때까지니까 요 세타1까지는 얘가 기울어져도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얘는요, 세타2까지 기울어질 때까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범위의 각도의 크기가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안정적인 물체의 특징을 보면 아랫면이 넓고 무게중심이 낮다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돌아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스포츠에서도 보면 이제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대부분의 스포츠는 무게 중심을 낮추는 게 유리한 경우가 이제 많죠. 유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안전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게 중심과 지면에 내린 수선이 물체의 밑면의 범위 안에 있을 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었을 때 수선 무게 중심에서 지면에 내린 수선이 요 지면과 맞닿는 면에서 벗어나면 넘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가 넓으려면 밑면이 넓을수록, 아래와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얘가 이게 지면에 내린 수선이 벗어날 가능성이, 범위가 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걸 굳이 분석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그냥 누가 더 안전한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아랫면이 넓을수록 안정하다. 이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어려운 문제 2개를 가져왔습니다. 또 작년하고 다른 문제를 이불로 가져왔고요. 자, 작년 9월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풀이를 했던 방법보다는 그 여러분 선배 형이 한 명이 풀이를 했던 방법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를 해줄까 합니다. 되게 간단하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거는 이불로 복잡한 방법 올려놨고요. 풀이는 더 간단한 버전으로 풀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18a인 막대가 두 축바퀴 AB의 실로 연결되어 평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막대의 오른쪽 끝에서 5a만큼 떨어진 지점에 무게가 W 물체를 추가로 올려 놓았을 때 또 막대가 평형을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가나의 B의 작은 바퀴의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각각 T, 2T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축바퀴의 큰 바퀴와 작은 바퀴의 반지름은 A가 각각 3AA고 B가 3A2A이고요. 이때 막대의 무게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건이 복잡하죠. 일단 구하라고 하는 게 막대의 무게니까 막대의 무게를 그림에 표시를 해볼게요. 막대의 중심의 아래쪽으로 WX라고 미지수로 둘게요.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막대 무게는 나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겠죠. W X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문제를 푼 전략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요 막대에 그냥 집중을 했어요. 막대. 그래서 막대의 작용하는 힘을 일단 다 표시를 해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여기 T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T. 얘를 구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축바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축바퀴의 돌림의 평형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했어요. 이게 2AT는 3AX가 되니까 X는 3분의 2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T다라는 걸 구했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또 하나의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반지름이 작은 쪽이 힘이 더 크겠죠. 반지름이 큰 쪽이 힘이 더 작겠고, 그래서 반지름이 긴 쪽을 T1이라 뒀고요. 그럼 얘는 3T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모르는 게 T1, WX 일단 3개죠. 3개인 상태고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 오른쪽은 이제 보면은 여기 W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2T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구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요게 2A 곱하기 2T 하면 4T가 되잖아요. 4AT 그리고 3AX 이렇게 두면은 3분의 4T가 됩니다. 3분의 4T. 그래서 3분의 4T. 일단 제가 복잡한 버전을 먼저 얘기하고 간단 버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또 다를 테니까 이거를 T2, 얘를 3T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면 일단 T1 하나 모르는 거, 그 다음에 WX 2개, 그 다음에 T 3개. 근데 T는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미지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T2 4개, 4개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요 녀석에 대해서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 요 녀석에 대해서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 쓰면은 풀려요. 풀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식을 4개를 써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막 그렇게 풀이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한 학생이 아주 스마트하게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하더라고. 다 풀고 나니까 그랬던 것 같네. 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진짜 청출어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즐겨 쓰던 방식을 그대로 이제 응용을 했는데요. 얘를 묶어버렸어요. 그냥 얘하고 요 막대하고를 다 묶어버렸어요. 얘도 묶어버리고. 묶어버리면 뭐가 사라지냐면 요 힘들 있죠. 장력들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로 묶는 순간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짝이 돼서 없어집니다. 요 녀석하고 요 녀석도 짝이 돼서 없어지고, 그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도 짝이 돼서 없어지고, 요 녀석도 짝이 돼서 없어져요. 근데 새롭게 어떤 힘을 생각하면 되냐면 요 힘과 요 힘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힘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얘랑 얘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이제 얘를 다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얘를 다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얘를 다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짝이 되어서 없어지죠. 그죠? 얘네들은 짝이 되어 없어지고 뭐만 더 추가로 생각하면 되냐면 얘랑 얘, 그러니까 얘는 지금 힘 4개가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힘과 요 힘의 관계를 보면요, 요 힘은 2t랑 3분의 4t를 더한 것만큼 되겠죠. 요 자체가 또 힘의 평형이잖아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잖아요. 네. 얘는 얘대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으니까 t하고 3분의 2t를 더한 게 요 힘이 되겠죠. 근데 3분의 2t에 비해서 얘가 또 2배고 t에 비해서 얘가 2배니까 1대2의 관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때 미지수를 둘 때 얘를 f1이라 두면 얘는 2f1이라 두면 되는 거고, 2f1이라 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모르니까 f2, 뭐 f3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지금 모르는 거 다시 개수를 세워볼까요? 그러면 f2 모르죠, 하나. 그 다음에 f1 모르죠, f3 모르죠, wx 모르죠. 역시 4개를 모릅니다. 4개를 모르는데 좋은 점은 뭐냐 하면 회전 중심을요 각각 여기랑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f2하고 f3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돌림의 평형식만 세우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방법을 그 시간 내에 생각하지 못했다면 사실 건들리면 안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막 식 4개 세워가지고 연립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고, 이 방법이 생각났다면은 건드려도 괜찮았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식 2개로 풀리게 돼요. 식 2개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 돌림힘이 없는 셈이잖아요. 예, 돌림이 없고 얘가 시계 방향의 돌림힘, 얘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돌림힘의 평형식이 돼버립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가의 경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요 녀석에 의한 돌림은 팔의 길이만 잘 구하면 되죠. 근데 요 팔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전체 길이가 18레입니다. 18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a가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이 3a니까 요 팔의 길이는 6a가 됩니다. 그래서 6a 곱하기 wx 끝나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은 요 녀석에 의한 돌림이죠. 그럼 역시 팔의 길이가 요거지만 요거를 구하면 되죠. 요 길이. 예,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길이가 18a입니다. 근데 얘가 3a이고 요만큼은 5a니까 8a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팔의 길이는 10a가 됩니다. 예, 그래서 10a 얼마였노? 10a에 f1이었죠. 예, 10a 곱하기 f1. 아마 이제 가에 대한 식 끝났고요. 다음 나에 대한 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나는 조금 더 복잡하죠. 힘이 3개입니다. 대신에 얘는 없죠. 예, 돌림이. 얘랑 얘가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고 얘만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시계 방향부터 구해보면 얘는 팔 길이 이미 구해놨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똑같죠. 6a였습니까? 예. 그래서 6a wx 6a 곱하기 wx 그대로고,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해야 되네요. 팔의 길이. 예. 요 길이도 아까 뭐 얘랑 똑같네요. 그죠? 요 길이가 얼마였어요? 10a였죠. 10a. 그래서 10a의 w 10a의
W고 오른쪽은 10A 곱하기 F2가 되겠죠. F2가 아니고 10A 곱하기 2F1이 됩니까? 예, 여기 2F1이죠. 예, 그래서 10A 곱하기 2F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WX를 구해야 되는데 F1을 없애야 되죠. 그럼 얘가 10A F1이고 얘는 10A 곱하기 2F1이니까 위에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양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우변이 똑같아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을 곱하기 2한 것을 얘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좌변에 곱하기 2한 게 12A WX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가 같다는 식을 정리하면 6A WX는 10A W 되니까 WX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5 W가 되어서 답이 4번으로 이렇게 구해졌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바퀴를 이렇게 보는 시야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축바퀴를 이렇게 축바퀴도 하나로 묶어버려가지고 축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해서 조금 식을 간략화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진짜 2학기쯤 되면요 잘하는 애들은 저보다 훨씬 잘 풉니다. 문제를 빨리빨리 이렇게 되게 잘 풀어요. 저는 사실 이거 20개 다 맞출까 자신 없습니다. 30분 내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보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이 문제도 이불로 어려운 거 가져왔는데 20번 문제니까 어렵겠죠.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려 수평인 상태로 정지해 있는 두 원기둥 모양의 막대 AB에 질량이 M인 물체가 각각 매달려 있습니다. AB의 길이는 L이고요. 질량은 M입니다. A의 오른쪽 끝과 B의 왼쪽 끝은 실로 연결되어 있으며 A의 왼쪽 끝에서 물체가 매달려 있는 부분까지의 거리는 X예요. 이때 AB가 수평을 이룰 수 있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출제자가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대값, 최소값 두 개 구해야 되는 경우는 그림 두 개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림을 그렸다가 또 그림이 이런 복잡해져가지고 막 그런데 저는 일단 풀이는 두 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와, 역시. 근데 이걸 참 실제 문제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이게 일단 풀이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 문제 상황에서는 이게 알아서 적절하게 잘 하십시오. 저는 일단 그 풀이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자, 최소감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왼쪽으로 최대로 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갈수록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겠죠. 이게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는 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얘가 돌아가기 직전이겠죠. 근데 얘가 돌아간다는 것은 얘가 들린다는 거고 얘가 들리는 순간 얘가 풀립니다. 느슨해지죠. 그래서 x1이 최소값일 때 특징은 얘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 상상을 해야지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대값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최대값을 x2라고 하면요. 최대한 얘가 오른쪽에 있을 때잖아. 얘가 오른쪽 가다 보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이 장력이 점점 느슨해지겠죠. 그럼 얘가 느슨해지다 보면 얘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느슨해지면 이 녀석에 의한 돌림힘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부분이 느슨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x2가 최대일 때는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참 뭔가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상상을 해봐라 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래놓고 이제 먼저 얘를 하나로 묶을 요량으로 한번 작용하는 힘을 최대한 아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표시를 해보면요. 일단 질량에 의한 이제 중력들은 다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mg 그리고 여기도 mg
여기도 mg. 그리고 모르는 게요. x1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단 표시 안 하고 얘기로 할게요. 이 장력 모르고요. 요 장력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모르나? 하나, 둘, 세 개 모르죠. 세 개 모르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묶어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분리했냐면 얘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얘 하나로 묶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순간 무조건 이제 식에 포함돼야 될 식은 분리하는 순간 요 두 분리된 부분이 서로 주고받는 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장력이 되겠죠. 요거는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고 반드시 구해야 되는 값입니다. 두 식의 연결고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요 힘들 있죠. 요 힘들은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모르는 개가 4개 되거든요. x1 모르고 요거 모르고 t1 모르고 얘 모르고 4개 모르거든요. 근데 얘 두 개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 풀 때 회전 중심을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잡으면 얘는 어차피 미지수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 두 개씩 두 개인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x1하고 t1을 모르고 그 다음에 각각 돌림의 평형식 세우면 x1하고 t1만 미지수로 남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전략을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x1을 구할 수 있습니다. x1을 한번 구해 볼게요. 식을 그냥 써 보겠습니다. 요 파란색에 대한 식하고 요 초록색에 대한 식 두 개를 돌림의 평형식을 써 보겠습니다. 회전 중심 잡아놨죠. 그럼 그 돌림의 방향부터 표시해 볼까요? 얘랑 얘는 식의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얘만 식의 방향이죠. 네. 그럼 식의 반대 방향부터 구해보면 얘 팔 길이는 요거잖아요. 근데 전체 길이가 L이죠. 그럼 5분의 3L 빼기 X1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식이 5분의 3L 빼기 X1에 곱하기 mg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요 녀석에 의한 돌림임 구한 겁니다. 그 다음 요 녀석에 의한 돌림임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L이잖아요. 거기에다가 5분의 2L을 뺀 거죠. 그럼 2분의 1 빼기 5분의 2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L이죠. 10분의 1L. 그래서 10분의 1L 곱하기 mg 하면 식의 반대 방향의 돌림임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식의 방향의 돌림이면 t1만 남죠. 요거는 뭐 8의 길이 그대로 나와있죠. 5분의 2L 곱하기 t1 이렇게 됩니다. 저 문제는요, 저는 항상 그 돌림의 평형 그냥 다 써놓고 그 다음에 풀려고 합니다. 그게 낫습니다. 예. 그럼 이제 초록색에 대한 돌림의 평형 써보면요, 이제 돌림의 방향 한번 표시해 볼까요? 표시해 보면 얘는 식의 방향이 되겠네요, 그죠? 오른쪽 끝을 회전 중심으로 잡았으니까 요 두 개는 둘 다 식의 반대 방향이 되겠네요. 예. 그럼 식의 방향부터 구해보면 얘는 팔 길이 그냥 L이죠. 예. 그래서 L 곱하기 T1 끝이죠. 식의 방향 끝이죠. 이게 식의 반대 방향은 이제 얘는 팔 길이가 4분의 3L이죠. 예, 얘가 4분의 1L이니까 4분의 3L 곱하기 mg가 되겠고, 더하기 얘는 이제 절반이죠. 2분의 L 곱하기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식을 보면 일단 밑에 식에서부터 t1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밑에 식에는 이제 L 다 날라가고 t1하고 mg 사이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 과정은 제가 생략할게요. 얘를 통해서 t1을 구할 수 있습니다. t1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5mg가 나옵니다. 그러면 4분의 5mg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t1에다가.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는 이제 mg가 다 날라가고 L하고 x1만 남죠. 그러니까 L하고 x1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요 x1을 구해보면 x1은 10분의 2L이 돼요.
10분의 2L 5분의 1L이죠. 네, 5분의 1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1을 구했습니다. 일단 x1을 똑같은 방식으로 x2를 구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해 보면요. 일단 중력부터 다 표시해요. mg 이렇게 되고, 그다음 전체로 하나를 보면 x2 모르고 요거 모르고 요거 모르잖아요. 세 개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그래서 얘하고 두 개로 나누고요. 나눈 다음에는 이제 가장 먼저 표시해야 될 게 나눈 두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을 표시를 해요. 이거를 뭐 T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X2, T2, 요거 이렇게 모르는데 요거는 회전 중심을 잡아버리면 여기에 요 힘은 돌림의 평형 쓸 때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굳이 이게 전략을 안다면 표시를 굳이 안 해도 하면 돌림의 평형식 두 개, 모르는 거는 x2하고 t2 두 개 이렇게 해서 풀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식을 세워서 요 녀석에 의한 돌림의 평형하고 요 녀석에 의한 돌림의 평형을 쓰면 됩니다. 말은 쉽죠 항상. 그럼 먼저 이제 파란색 덩어리에 대한 돌림의 평형을 쓰기 위해서 돌림의 방향부터 표시해 보면 이 식의 반대 방향 두 개, 식의 방향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위에 있는 식하고 대칭적입니다. 얘랑 식이 똑같은데 T1 대신 T2로 바뀌고 X1 대신 X2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똑같죠 그냥 표현은. 그래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위의 식을 약간 컨닝하면서 쓰도록 할게요. 위의 식에서 5분의 3L은 그대로고요. X1 대신에 X2 mg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분의 1L에 mg, 그리고 이게 5분의 2L에 T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하고 똑같은데 이제 X1 대신에 X2, T1 대신에 T2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이 작용하는 곳하고 회전 중심이 안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제 요 녀석의 위치가 바뀌긴 했지만 표현 방식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두고요. 얘를 이제 보겠습니다. 얘는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회전 중심이 달라졌죠. 회전 중심이 달라져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얘가 시계 방향이 되고요. 얘가 시계 반대 방향이 되고, 얘는 또 돌림이 0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두 돌림의 평형이 돼 버립니다. 얘는 그래서 시계 방향부터 보면 얘는 팔의 길이가 2분의 L이죠. 그래서 2분의 1L의 T2는 얘는 2분의 1L에다가 4분의 1L을 뺀 거니까 4분의 1L이죠. 팔의 길이가. 그래서 4분의 1L 곱하기 mg. 그래서 그 T2가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T2는 2분의 1 mg가 되겠죠. 그럼 이 T2 대신에 이제 요 2분의 1 mg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양변에 mg가 다 날아갈 거 아니야. mg가 다 날아가고 x2만 남겠죠. x2하고 L만 남습니다. 그래서 x2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x2를 구하면 계산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x2는 10분의 5L이 돼요. 2분의 1L인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빼보면은 2분의 1L 빼기 5분의 1L이니까 10분의 3L이 되어서 답이 2번이 답이었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보면 일단 한 덩어리를 먼저 해봐요. 해보고 미지수가 2개 넘는다. 그러면 이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누는 순간 나누는 덩어리끼리 주고받는 힘부터 먼저 표시하고, 그다음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힘이 작용하는 곳을 회전 중심으로 잡았을 때 없어지는지 체크해가지고 없어지면 그 부분을 회전 중심으로 잡고 돌림의 평형을 써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풀리게 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게 긴장된 상황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개개별로 전략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바라고. 근데 이게 요 부분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작년 수능에서 역학적 평형 문제가 15번 문제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약간 쉽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리부터 역학적 평형은 버려야지 하고 했던 애들이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부분이 어렵게 나오고 쉬운 부분이 쉽게 나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놔야 됩니다. 일단 다 연습을 하고 해놔야지 작년과 같은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평형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유체의 법칙과 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